안녕하세요. 덕성여대 윗세 사업단입니다. 찾아가는 실험실은 중고등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학계열 전공 체험 수업으로 여학생들에게 공학계열 분야의 진학,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권기금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의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디에 어떻게 쓰면 가치가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앞서 짤막한 빅데이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 뉴스에서 본 기사인데요. 기자의 설명을 듣다가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귓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점에 시민들의 움직임을 한 번에 설명해주는 어떤 실제 데이터 이야기였습니다. 기사의 근거는 2020년 4월 말 기준 모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차량 움직임 데이터라고 합니다. 우리 내비게이션을 쓰려면 목적지를 입력해야 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분석이 시작됩니다. 사용자들이 입력한 목적지가 예년에는 2,500만 건 수준이었는데 올해 3, 4월에는 20% 정도 줄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시민들이 요즘 어디로 많이 가는지 그 움직임도 알 수 있었답니다. 납득이 가는 설명이죠. 이 기사 제목이 빅데이터로 본 움직임입니다. 사실 요즘 빅데이터에 관한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까지 빅데이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보다 먼저 빅데이터가 과연 무엇일까요? 빅데이터란 데이터가 많아서 빅데이터입니다. 대체 데이터가 얼마나 많길래 이런 궁금증이 계속 이어지네요. 오늘 우리의 실험은 이 질문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컴퓨터 바둑기사 알파고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알파고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이죠. 그동안 인간 바둑기사들이 만들어 온 바둑의 그 많은 기보들을 모두 정보화해서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수만 가지고 바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구를 해서 학습을 해서 새로운 수도 찾아낸다고 하네요. 이 알파고가 저장하고 있을 그리고 학습하고 있을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빅데이터는 그동안 산재해 있던 많은 데이터들을 용도에 맞춰서 끌어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 기술을 말한답니다. 알파고 덕분에 유명해진 이 기술은 인공지능 분야의 딥러닝이라는 기술입니다. 딥러닝은 우리 뇌의 뉴런과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해요. 바로 이 딥러닝 기술의 결정체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과거에는 차가 건널목을 지나려면 건널목에 사람이 있나 없나, 차가 있나 없나, 신호는 바뀌었나 등등 이런 질문들을 일일이 사람이 만들어서 넣어줘야 했는데요. 지금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건널목에서 차가 지나간 그 시점에 방대한 동영상과 사진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 놓거나 혹은 실시간으로 넣어준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그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죠. 바로 이 부분이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학습해서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걸 자동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딥러닝 시스템인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빅데이터 기술이 있어야 자율주행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베라시티 이렇게 네 가지를 합쳐서 4V라고 부르는데요. 우선 데이터의 양이 많고 다음 버라이어티, 다양하죠. 사진, 영상, 대화 내용, 음성 녹음, 센서 데이터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벨로시티, 빛과 같은 속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겠죠. 빅데이터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기존에는 주로 비즈니스 데이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소셜미디어 데이터, 그 다음 인터넷은 정보의 홍수라고 하죠.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들, 그 다음 센서가 만들어내는 IoT 센서 데이터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자동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AI 데이터 등도 수집해서 목적에 맞게 분석을 하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의 가치, 밸류가 생기게 됩니다. 빅데이터의 가치는 바로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혹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의 특별한 선거 캠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오바마는 미국 유권자 18에서 29세 사이에 7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답니다. 이 놀라운 선거 결과는 바로 오바마 선거 캠프의 특별한 캠페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오바마의 선거 캠프에서는 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부동층의 관심사를 찾아서 타깃 유권자층의 관심이 높은 검색어만 주로 오바마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검색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네요. 바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인데요. 심야 시간, 특히 새벽 시간대에 서울 시민의 이동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심야버스 노선은요, 서울시의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다산 콜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노선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곳을 말합니다. 데이터 소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서 데이터를 수집하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에 넣어줍니다. 데이터 분석은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학과 수학의 원리를 적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파이썬 같은 코딩을 하기도 하고요.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시각화는 마지막 단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잘 했더라도 보기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된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분석을 끝난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해서 마케팅이나 의사결정 등의 업무에 쓸 수 있게 하는 단계가 바로 시각화 단계입니다.